정치 행정계에서도 나름대로 지금 대책을 세우고 한일 간 이 문제를 다룬 협의체를 가동한다. 또 우리 해수부에서는 국제해사기구에 국제원자력기구의 협력 방안을 서한 발송까지 이렇게 발송을 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의 강제성, 실효성이 있을지도 걱정이 됩니다. 저는 원자력계 이 기존 관행이나 국제 관행을 봤을 때 사실 실효성은 전혀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국민 여러분께서도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어떠한 나라도 그러니까 원자력뿐만 아니고 일반 산업에서도 폐기물 현황은 공개 안 합니다. 우리나라도 우리 국민들한테 공개를 안 하고 있는데 일본 보고 공개를 한다고 해서 공개할 수도 없을 뿐더러 지금 일본이 할 처지도 못 되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일 간의 어떤 공조가 어떤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의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 자체도 지금 원자력 후쿠시마 사태에 대한 대응을 지금 통제를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현재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아까 방금 앞에 말씀해 주셨는데 100% 동감하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제 일본에 대한 신뢰가 없어진 거는 저도 뿐만 아니고 모든 국민들이 일본의 정부에 대한 신뢰가 없는 상태에서 우리나라 정부에서 그걸 신뢰를 갖다가 안심할 수 있을 때 정도의 정보를 주고 요번에 이제 우리 그 코로나19 때 대응하듯이 그런 정보를 주고 국민들을 안심시켜야 되는데 안심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일본 정부의 말을 신뢰하는 듯한 그런 반응이나 내고 이래버리니까 사실 지금 현재 국민들이 각 지역 서해안, 남해안 어민들이 생계가 지금 위협을 받을 정도 상황이 돼버린 거거든요. 예. 사실은 지금 이제 이런 국제적인 문제에 있어서 국제 간의 신뢰도 중요하지만은 국내 국민들에 대한 국민들이 국가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정부가 능동적으로 나서야 되는데 지금까지 행태를 봐서는 일본 정부나 똑같은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핵공학자로서 그런 강력한 어필을 해주셨고요. 이제 마지막 주제이자 총평 삼아서 그렇다면 과연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에도 오래된 월성 원전을 비롯해서 이것들의 안전성 문제 또 주민 피해 문제도 분명히 가끔 이슈가 제기됐는데 한편 같은 범죄라도 이제 경범죄와 인면수심의 파렴치범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나서 일본의 이 정도의 결정은 앞서 관행들이 이루어지는 방류랑은 차이가 있다는 걸 분명히 짚어주셨습니다. 어떻게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우리 국민들과 함께 원자력 안전에 대한 소통 또 교감을 이룰 수 있을까요? 먼저 임 박사님. 네, 원자력이 안전하다고 막연하게 홍보를 하는 것보다는 아까 전체적으로 앞에 얘기했다시피 투명한 정보 공개와 이런 절차를 어떻게 잘 이행하는지에 대해서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도 그렇지만 우리나라에도 오래된 원자력 발전소들이 있어요. 이제 월성 원자력 발전소라든지 원래 이제 내군 연한을 좀 지난 원자력 발전소들이 있는데 안전성 평가를 통해서 좀 연장해서 운영을 하고 이런 입장인데 우리나라도 이제 곧 그런 오래된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폐로 계획을 준비를 해야 된다. 근데 이제 앞서 논의가 됐었지만 원자력 발전소를 이렇게 폐로한다는 거는 또 상당한 또 과학 기술이 요구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잘 이용한 원자로를 다시 전혀 그 환경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다시 이제 자연 상태로 돌리는 그런 폐로에 대한 계획을 충실하게 이제 수행해서 모든 화력 발전소도 그렇고 가동 수령이 지난 데서는 안 좋은 오염 물질들이 많이 배출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부분밖에 없기 때문에 필요할 때는 무조건적인 연장을 하는 것보다는 과감한 결정을 통해서 이런 가장 과학적인, 가장 선진화된 기술을 도입해서 이런 그런 폐로 계획을 잘 수립해서 해야 된다. 후쿠시마 원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폐로 계획을 너무 단기간에 성급하게 수립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다양한 전문가들의 우려사항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고 우리나라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에도 여러 가지 이런 조그마한 문제점들이 제기가 되고 있으나 이는 과학적으로 잘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예, 과학계에서도 계속 이 사후 처리 기술력을 높이고는 계신데 완전히 담보되는 건 아닌 것인 거군요. 해본 적이 없으니까요. 예. 해본 적이 없고 지금 폐로 앞에 말씀하셨습니다만은 폐로 닥친 이제 월성 원전 같은 경우에 사실은 우리가 지금 후쿠시마에 대해서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월성 지역에 똑같은 상황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삼중 수소가 지하수로 유입되고 있는데 네. 그 이제 원자력계에서는 뭐 통제 기준 이내니까 그냥 내보내자. 안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걱정되는 게 사실 전 공학적으로도 다 인정을 합니다만은 걱정되는 게 우리가 이렇게 안전한 방출을 갖다가 주장할 때 예. 이게 이제 국제사회의 원자력계 관행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만약 중국이라는 나라가 우리 서해안에 대부분의 원전을 갖다가 방류하고 있는 중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현재 40몇 기가 있고 앞으로 몇 100개 넘어 하는데 그 나라가 우리하고 똑같이 안전하게 방출하자는 개념을 가지고 방출했을 때 과연 우리 서해안이 어떻게 될 것인가? 앞으로 10년, 20년 뒤에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가 진짜 굉장히 불안해지는 거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의 상황에서는 우리가 안전을 갖다가 선도할 수 있는 나라가 돼가지고 중국과 일본을 갖다가 기술적으로 뭐 도와줄 수 있는 거 도와주고 앞으로 그 폐기물 정화하는 이런 시설들도 능력을 키워서 처리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 가지고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거는 이번에 이제 후쿠시마 사태 때문에 전 국민들이 이거 후쿠시마 사태에 대해 불안해하시고 또 과잉 공포도 가지신 거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지만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아스트라제네카 뭐 혈전 케이스가 뭐 100만 명 중에 한 명 왔다고 해서 걱정하고 그러시는데 이미 원자력 발전소 월성 원전에 원자력 발전소 때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불과 1000명 중에 수십 명이 삼중수소가 발견이 되고 뭐 발암률이 생기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관심을 안 기울이시는 것 같아요. 예. 언론에서 더 이슈 제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민에 대한 관심을 갖다가 꾸준히 지속적으로 가지고 해결해 나가야지 지금처럼 순간 데워졌다가 네. 순간 끝나는 이런 상황은 이제 그만할 때가 되지 않나. 알겠습니다. 사실 이게 뭐 원전 마피아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뿌리 깊은 구조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우리 내부의 상황도 자성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 국장님. 네, 사실 원자력 문제는 멀리 일본이나 뭐 갈 거 없이 사실 대전 충청 지역에도 큰 문제인데요. 사실 대전 지역을 한정해서 얘기한다면 150만이 살고 있는 지금 대전에 상당히 많은 원자력 시설들이 밀집되어 있거든요. 네, 그리고 최근에 이슈가 되었었지만 액체 방사성 폐기물이 인근 하천으로 해서 또 누출된 사건도 있었었고요. 그래서 이러한 원자력 시설에 대한 상시적인 좀 감시 체계 좀 필요한 거 아니냐. 네. 네. 그리고 이중, 삼중 어쨌든 요 감시 체계를 좀 마련해서 또 없다면 법적인 제도를 만들어서라도 사실 이 문제를 국민들이 너무 걱정하고 또 근심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서는 정부나 지자체에서 좀 더 강력하게 적극적으로 좀 개입해서 좀 해결해야 되는 부분 아니냐. 예. 상황 진행에 따라 저희가 한번 또 토론회를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세 분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이슈니만큼 더욱더 국민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